이 영상에서는 KBL 구단 중 하나인 KT 소닉붐의 박준영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전현무 스토킹에 연루된 사람이야.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이 선수가 이 스토킹 상황에 연루된 이유는 나 때문인 거지. 내가 이 선수랑 그러니까 친분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어떠한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이 사람이 연루가 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때는 어떠냐면은 2024년 11월 말쯤에 내가 이제 처음으로 KBL 직관을 갔어. 나는 원래 야구를 좋아해. 나 메이저리그만 보는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납치 감금으로 아빠 고소하고 내 대부분의 한국의 관계들이나 연고들이 완전히 끊어진 거야. 전현무가 계속 사람들한테 접근해서 나에 대해 나쁜 소문을 계속 퍼뜨리고 다니고 내가 막 그거 해명하고 다니고 막 따지고 다니고 막 아니면은 취업하려고 준비 중인데 뭐 면접에 못 가게 되고 혹은 뭐 중앙대 같은 경우는 심지어 뭐 총장 면접에서 총장한테 접근해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고 막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이렇게 다녀가지고 결국에 내가 이때 되게 사회적인 고립을 경험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막 개박살나는 느낌인 거야. 내 평판, 내 커리어, 그리고 내 사생활. 봐봐, 내 막 불법 촬영해가지고는 그거 핸드폰에 자꾸 띄우면서 막 유포할 것처럼 그런 식으로 뉘앙스 풍기고 이랬으니까. 거의 뭐 내 여자로서의 삶이나 아니면 내 뭐 전문직으로서의 삶이나 아니면 내 가족 관계 아니면 친구 관계 이런 거에 막 초토화가 된 거야 거의 전현무 때문에. 전현무가 지의 자원, 그러니까 돈과 유명세, 우리나라에서 유명세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되게 쉽게 접근을 해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던 많은 것들을 박살낸 거야 진짜. 그래서 나는 이 새끼를 완전 깜빵에 넣어야겠다 이 생각을 엄청 하고 있었어. 진짜 그때부터 이미. 뭐 지금도 그 생각은 머릿속에 아직 있어. 이 새끼 깜빵 가야 돼 무조건. 그래서 11월 말부터 그런 좀 약간 그런 거에서 내가 스트레스 너무 받으니까 내가 그때 아는 형님에서 허재랑 서장훈이 쌍욕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한 거를 그냥 클립을 본 거야. 근데 거기서 이제 걔네가 KBL에서 마치 쌍욕하는 게 되게 일상화되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고 걔네가 뭐 그것 때문에 벌금 내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근데 사실상으로는 뭐 KBL에 그렇게 욕하는 선수가 많은 건 아니라는 걸 내가 나중에 깨달았는데 어쨌든 그 아는 형님 영상 보고 내가 막 안 그래도 내가 쌍욕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쌍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야. 누군가 내 삶에 들어와서 막 완전 막 내 기반을 막 다 초토화시키려고 하니까 그래서 나도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라 요 영상을 본 다음에 KBL이나 좀 구경하러 가야겠다 이 생각 한 거야. 원래 나는 농구에 관심 없는데 처음으로 직관을 가려고 이제 알아본 거지. 알아봤더니 이제 KT가 수원 연고지였고 그 경기가 삼성이랑 잠실에서 처음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알아봤을 때 바로 잠실 경기가 있더라고. 그 잠실에 있는 삼성이랑 KT 경기를 첫 직관을 간 거지. 그래가지고 갔는데 재밌었어. 그때 이제 박준영이 뛰었는데 중요한 건 그때 KT 선수들 중에 그 주전으로 원래 보통 뛰는 멤버들이 부상을 많이 당해가지고 그날 박준영이랑 해먼즈랑 되게 경기를 잘했어. 그래서 그걸 보고 재밌어서 이날 나온 다음에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직관 이제 신청을 한 거야. 그걸 예약을 한 거야. 그래서 두 번째 경기에 갔을 때는 이제 내가 박준영을 인지한 상태로 간 거지, 경기를. 근데 가가지고는 내가 맨 앞자리에 앉았어. 그러니까 농구는 보니까 앞자리에 앉지 않으면은 잘 안 보이겠더라고. 보통 야구는 가서 먹으러 가는 거기 때문에 어디 앉아도 상관이 없어. 근데 농구는 앞에서 봐야지 재미있어. 그래서 앞쪽에 이제 좌석을 정했는데 이제 골대 바로 앞이면서 벤치랑 되게 가까운 자리로 내가 잡은 거야. 그러고선 내가 카메라를 가져갔는데 DSLR을 가져갔어. 보통 이런 직관 가면은 카메라 진짜 큰 거 가져와서 막 엄청 근접샷을 찍는 그런 팬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뭐 그런 뭐지 펜질이나 덕질을 하는 사람은 아니야.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는 내가 여행 다닐 때 보통 가지고 다니는 DSLR을 가지고 경기에 간 거야. 근데 이제 사진 찍는데 이제 박준영이 바로 앞에 있었는데 내가 사진을 찍은 거야. 내가 근데 그거는 뭐 박준영에 대한 뭐 개인적인 호기심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 그냥 나는 농구 경기 자체가 재밌어서 간 거야. 첫 직관 그러니까 첫 직관은 그냥 그 아는 형님 때문에 간 거고 아는 형님 클립 보고 간 거고 두 번째 직관을 예매했을 때는 그 첫 번째 경기가 재밌어서 간 거야. 그러니까 박준영을 응원하러 간 건 아니었던 거야. 근데 박준영은 그걸 모르겠지. 그래서 박준영은 자기 사진 내가 찍고 있는 거를 확인하고서는 이제 약간 나를 의식하더라고. 그래서 그날 경기 때 박준영이 득점을 하거나 아니면 자유투를 쏘거나 이럴 때 계속 나를 쳐다보는 거야.
근데 나는 이게 팬 서비스인지 뭔지 몰랐어. 왜냐면 야구 경기장에서는 선수랑 그 정도로 가깝지 않아. 그러니까 야구 선수가 팬을 쳐다보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 근데 얘가 나를 계속 쳐다보고 내 얼굴을 이제 확인한 느낌이 드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한 거야. 나는 그래서 이게 뭐 나를 여자로 보는 건가? 관심이 있는 건가? 이렇게 대충 생각했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게 팬 서비스의 일종이었던 거지. 근데 그래서는 이제 두 번째 경기 갔다가 어 그 다음 경기 두 번 정도를 쉬었나? 내가 그걸 안 갔어. 어차피 내가 막 정기적으로 어딜 가서 뭘 하고 이럴 입장은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근데 그러고서 한 번 더 이제 세 번째 직관을 갔을 때 걔가 나를 알아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날도 똑같이 자기가 득점할 때마다 나 쳐다보고 계속 그런 식으로 팬 서비스를 해줬어. 그리고 그날 경기가 이겼어. 그래서 하이파이브를 하거든. KT는 경기 이기면 하이파이브에 팬들이랑. 그래서 하이파이브 하는데 또 다시 나를 아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아, 이 선수가 이게 뭔가 나를 인지하고 나한테 일부러 팬 서비스 해줬다는 걸 내가 그날 깨달은 거야. 이게 여러 번 했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해주니까. 근데 내가 이런 스토킹 상황 때문에 이런 직관을 계속 갈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내가 그냥 기본적으로 뭔가에 막 흥미를 오랫동안 지속하는 사람은 아니야. 막 그래서 열성적으로 막 팬질이나 덕질할 사람도 아닌 거지. 성격이 그냥. 그래서 네 번째 직관 갈 때 그냥 초콜릿 사가서 그냥 인사만 하려고 한 거야. 근데 그러고서는 이제 요렇게 내가 팬 서비스 여러 번 받았고 몇 번을 그런 식으로 받았으니까 내가 궁금해진 거야. 이 선수 자체에 대해서. 그전에는 그냥 경기를 보러 가는 거였다면. 그래가지고 찾아봤더니 고대 출신인 거야. 그래서 반가운 거야. 내가 고대 나왔거든. 그래가지고 고대 동문이기도 하고 앞으로는 아마 이제 경기를 안 갈 것 같으니까 나 초콜릿 사서 갖다 줘야겠다 하고 간 거야. 그래서 가서 불렀어 그 선수를. 왜냐면 어차피 내가 그 벤치에서 굉장히 가까운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불러가지고 아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아마 앞으로는 경기 못 올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그 사정이란 것도 뭐 스토킹 이렇게 얘기는 안 하고 내가 뭐 예매하기도 힘들고 뭐 바쁘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 그지 박준영이 이래. 아니 경기장 이렇게 자리가 많은데 예매가 어떻게 힘들어요? 막 이래. 그래서 내가 아 그냥 뭐 그냥 바쁘기도 하고 사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내가. 그랬더니만 그날 이 박준영이 표정이 진짜 안 좋은 거야. 경기 내내 표정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내가 되게 찜찜한 거야 그게. 그래서 결국에는 그 다음 경기에 예매하기 실제로 힘들었어. 그 전보다 훨씬 힘들어졌어. 계속 내가 원래 앉는 자리들 있잖아. 그게 매진이 돼버리는 거야. 아무 이유도 없어. 그냥 들어가자마자 아예 표가 없어. 그게 반복이 되는 거야 계속.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는 이게 전현무가 매진시키는 느낌인 거야. 왜냐면 막상 경기장 가잖아? 그러면은 그 자리가 비어 있어. 텅텅 비어 있어. 근데 표를 살려고 들어가면 없는 거야. 그게 반복적으로 일어난 거 몇 번이. 그러니까 내가 아 이거는 전현무가 이거 표를 사버렸나 보다 이상한 거야. 뭐 구단에다 투자를 해가지고 그 표를 미리 매수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얘한테 경기 못 갈 거다 같다고 얘기하고 나서 얘가 표정 안 좋고 나서는 그 다음 경기도 한 두 번 쉬었나? 한 번 쉬었나? 그리고 그 다음 경기에 내가 다시 갔어, 그냥. 가가지고, 원래 앉던 자리는 예매가 안 되는 거야, 아예. 그래가지고는 결국 한 2층에다가 자리 잡아가지고는 내가 불렀어, 얘를 다시. 그래서 거기서 간식 내려준 거야, 먹으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메모 같은 거 넣어놓고 했거든, 내가? 근데 그 메모 넣어놓고 이런 것들이 이제 컨텐츠화 되기 시작한 거야. 그거를 12월 말에 깨달은 거야. 이제 내가 요렇게 직관을 자주 가면서 얘네가 채널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 얘네가 뭐 유튜브에 채널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재밌어서 구경하기 시작한 거야, 내가. 근데 이 한 세네 번째 가고 나서부터 내가 그 채널 들어가서 보니까 내가 얘한테 했던 얘기나 아니면 내가 얘한테 쪽지 줬던 거 있잖아. 메모나 쪽지 같은 거. 그러니까 내가 막 팬레터를 쓰진 않고 막 쪽지나 메모 같은 걸 자주 줬었어, 얘한테. 뭐 먹을 거 줄 때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초콜릿 같은 거 사다 줄 때. 그런 넣어놨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넣어놨던 메모에 들어있던 내용에 되게 구체적인 어떤 것들 있잖아. 그런 게 컨텐츠화 돼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게 엄청 찝찝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간헐적으로 직관 갈 때마다 매진이었던 거랑 그다음에 박준영 관련해서 내가 검색을 한다든지 쪽지나 메모 남겼던 것들이 컨텐츠화 되는 거지. 그래서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KT 소닉붐 채널의 인스타 계정 있잖아. 거기다가 내가 먼저 DM을 보냈어. 상황을 알린 거지. 난 지금 전현무 스토킹 피해자인데 니네가 만들고 있는 컨텐츠가 이상한 내용이 많고 그게 해킹을 통해서 내가 내 어떤 정보를 활용해서 컨텐츠가 만들어지는 것 같다. 니네가 사실 확인을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박준영 핸드폰 역시 해킹당했다고 생각한 거야. 왜냐면 예를 들어 박준영한테 내가 어떤 메모랑 선물을 줬어. 그리고 박준영이 그게 뭐 의미가 있어서 만약에 사진을 찍었다 쳐봐. 자기 핸드폰에 그게 저장이 되잖아. 근데 그걸 해킹한 누군가는 그게 내가 보낸 거랑 내가 줬거나 내가 보낸 거란 걸 알면 그 내용으로 다 컨텐츠화 시키는 느낌이 드는 거야. 얘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왜냐면 이미 예전에 우리 동문회 사람들 핸드폰도 해킹해가지고 걔네들 대화하는 것도 나 핸드폰에 다 떴었단 말이야. 내 릴즈에 다 떴었어 그게. 그렇다면 이번에 박준영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나는. 이미 동문회 사람들한테 내 사생활 관련해서 이상한 소문 다 퍼뜨리고 그리고 걔네들이 하고 있는 대화 내용이나 걔네들이 했던 얘기도 내 핸드폰에 다 띄웠었잖아. 그러면 마찬가지로 박준영의 핸드폰도 해킹당했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야, 나는. 왜냐면 내가 썼던 쪽지나 메모에 엄청 구체적인 단어나 아니면 어떤 뭐 문구라든지 이런 게 써 있는데 그게 콘텐츠에 나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DM을 보낸 거지. 박준영한테 2월 달에 DM을 보내가지고 내가 지금 스토킹 당하고 있고 이러이러한 컨텐츠가 지금 만들어진 게 보기에 아마 전현무가 개입한 게 아닌가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그걸 좀 확인을 해달라. 네가 확인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리고 만약에 네가 알게 되는 상황이 있으면 나한테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박준영이 이제 그때부터 내 DM을 읽기 시작한 거야. 근데 이제 그건 포인트인 거야. 얘네는 DM 읽고서는 막 답장을 보내거나 이러진 않아, 잘. 이미 내가 전현무 스토킹 상황이란 거를 알린 게 첫 DM이었어. 난 그 전까지 DM을 보내지도 않았어. 근데 첫 DM을 보낼 때는 억지로 보낸 거야, 거의. 얘한테 스토킹 상황을 알려야 되고, 이런 컨텐츠가 만들어진 게 찜찜하니까 얘한테 알려놔야 될 것 같은 거. 왜냐면 걔가 컨텐츠에서 계속, 그 스토킹에서 활용될 만한 정보를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스토킹을 통해 수집된 정보가 컨텐츠로 활용되고 있으니까 이걸 얘한테 알려놔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DM을 보낸 거야. 그러면서 KT 소니품 채널에 12월 말에 보냈던 DM도 첨부해서 보내준 거야. 그래서 너가 이거 한번 읽어봐라. 내가 이렇게 이미 얘기했었는데 계속 이러고 있다. 이 얘기를 해준 거지. 근데 이때부터 어떤 일이 생겼냐면 박준영이랑 KT 선수들이 하는 대화 내용도 릴즈에 뜨기 시작했어. 내 핸드폰에. 쟤네가 어떤 대화 내용을 하고 있고 나에 대해서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도 뜨기 시작하는 거야. 박준영을 먼저 알게 됐긴 하지만 KT 선수들 대부분이 나를 알았어 그때. 내가 자주 가기도 했고 앞쪽에 앉기도 했고 뭔가 박준영이랑 이렇게 박준영이 한테 뭐 갖다 주기 때도 있었고 뭐 먹을 거를 KT 선수들 엔트리에 들어간 애들 다 같이 먹을 수 있게 갖다 준 적도 있어. 그러니까 그리고 KT 전체에 고대 선수가 많아. 고대 출신 애들이 많아가지고 아 얘네가 고대 애들이 많구나 해가지고 몇 번 내가 간신히 넣어준 적이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전부 대부분의 애들이 알고 있으니까 내 얘기하는 내용, 내 얘기를 쟤네들끼리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대화 내용이 내 인스타 릴즈에 뜨기 시작하는 거야. 얘네들이 무슨 얘기했는지. 그럼 박준영, 예를 들면 박준영은 내가 DM 보내서 스토킹이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박준영은 내 전화번호를 궁금해했었나 봐. 그러니까 왜 저 여자는 나한테 전화번호 안 주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나 봐. 뭐 선수들끼리 있을 때. 근데 그것도 내 핸드폰에 뜨기 시작하는 거야, 예를 들면은. 그래서 내가 대충 아 얘가 해킹을 당했구나 그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컨텐츠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부터 해놔야 되잖아. 그게 뭐 해킹당한 내용이. 그래서 일단 얘기해 놓은 거야, 그거를.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이제는 박준영의 사생활 관련된 내용들이 막 뜨기 시작해. 박준영이 만났던 여자, 아니면 만나고 있는 여자, 아니면 뭐 박준영이 뭐 계좌에 얼마가 있는지, 돈이 얼마나 많은지, 뭐 돈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거잖아. 예를 들면은 그런 거, 뭐 비트코인 했던 거, 막 이런 얘기들 막 뜨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얘네 부모님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막 다 뜨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나한테는 이제 박준영에 대한 얘기들이 막 뜨고, 쟤네한테는 내 얘기가 막 뜨기 시작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쟤네가 예를 들면 또 다른 홍보 영상 같은 데서는 내 얘기를 하는데 돌려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이미 동문회에서 나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 돈 것들이 있었잖아. 근데 그 이상한 소문 돌았던 내용을 얘네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이 홍보 영상에서. 이미 박준영은 컨텐츠가 스토킹의 어떤 정보로 인해서 활용돼서 만들어졌다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러면 얘가 굳이 구단에서 어떤 식으로 행동해라 했을 때 그걸 따를 이유는 없단 말이야. 근데 얘네가 서로 얘기하는 내용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홍보 영상에서 어떤 내용으로 얘기할 때 얘네가 나의 사생활이나 나에 대해서 헛소문 돌았던 그 허위 사실 있잖아. 그거와 관련돼서 자기네들끼리 막 맥락 없이 얘기하기도 하는 거야, 갑자기. 맥락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야. 전혀 상관없는 맥락에 나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됐었던 그 내용과 관련된 얘기를 갑자기 해.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엔 아 얘네 핸드폰에도 내 얘기가 뜨고 있나 보다 이렇게 깨달은 거야. 예를 들면 전현무가 뭐 돈 때문에 우리 집 뭐 이혼했다는 식으로
동문회에 소문을 냈나 보더라고. 근데 우리 집 뭐 이혼한 집도 아니고 뭐 돈 때문에 이혼한 집도 아닌 거야. 근데 그런 식으로 허위사실 유포하고 다녔는데 그거를 쟤네한테도 얘기한 모양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쟤네 핸드폰에 띄운 거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쟤네가 그런 식으로 홍보 영상에서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 뜬금없이. 뭐 돈 때문에 이혼한 집도 많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건 또 무슨 개소리인가.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거야. 어쨌든 간에 나한테는 쟤네 사생활 띄우고 뭐 쟤네한테는 내 얘기 띄우고 이런 식으로 막 서로 이간질을 전현무가 하기 시작한 거지. 근데 이게 뭐 거의 뭐 4월, 5월까지 계속된 일이고 지금도 뭐 비슷한 일로 계속 어 벌어지고 있는데 그건 뭐 거의 엠번방 수준인 거지. 근데 어쨌든 이때가 2024년 11월 말부터 한 2월, 3월까지 요런 내용들이 계속 갑자기 이런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뭐 그 이후에 내가 진술 받으러 다니고 말했던 얘기도 다 공유를 할게.